시간이 돼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말은 되게 빨리 하는데 자꾸 진도가 늦은 건 아니고요. 늦진 않았어요. 빠른 편입니다. 제가 원했던 진도대로 빠르게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하군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꼭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네, 그냥 저의 문제풀이 쇼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 빨라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결측티 정제하는 거 했습니다. 결측티 찾아낼 때는 easy.na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제거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 어떤 대표값 하나를 내가 정해가지고 걔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중앙값은 순서대로 짜라락 나열했을 때 진짜 딱 정중앙에 있는 그 값이 중앙값이고요. 아니면 뭐 평균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빈값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최빈값은 뭐다?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값 그런 걸로 대체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 걸로 대체해 주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값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대체 안 하고 그냥 빼버릴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상치 정제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상치 정제하는 건 사실 결측치 정제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얘는 뭐 그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요. 네. 자, 일단 이상치는 뭐냐면은요. 얘는 결측치랑은 조금 다르게 값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인 값보다 편차가 아주 큰 값이에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값.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몸무게가 뭐 200kg라든지 아니면 뭐 300kg, 400kg, 500kg 이런 것도 이상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아예 불가능한 값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여자는 번호를 뭐 2번으로 하고 남자는 번호를 1번으로 하기로 한 그런 데이터에서 갑자기 뭐 3번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예 불가능한 값 그런 것도 이상치입니다. 근데 뭐 비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특치는 아니고 그냥 이상치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난 오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류는 아닌데 아주 드문 값. 뭐 몸무게 200kg 아니면 뭐 키 3m 막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나? 아무튼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극단적인 값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오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긴 있는데 좀 극단적인 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치라고도 불러요. 극단치라고도. 네. 아무튼 이런 거를 정제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그 이상치를 결축치로 바꿔버릴 거예요. NA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할 겁니다. 결축치 처리하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걸로 뭐 대체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상치를 골라서 NA로 바꾸는 과정.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몸무게 200kg를 보고 이게 이상치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측치를 판단하는 건 쉬워요. 그냥 함수에 넣고 돌리면 되잖아요. 이즈.na 뒤에다가 넣고 돌리면 결측치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데 이상치는 뭔가 기준을 잡고 얘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상치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몸무게가 뭐 그럼 150kg까지는 정상이고 200kg부터 이상이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치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볼 거냐면요. 진짜 이상한 값, 진짜 이상한 값.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값이 포함된 경우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자는 뭔가 숫자 1로 표현하기로 하고 여자는 숫자 2로 표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9라는 숫자 나오는 그런 경우를 한번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뭐 이제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태어난 애들은 3, 4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갑자기 막 9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값 있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가 생성해 볼게요. 아까 전에 데이터.frame으로 생성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도 저랑 똑같이 여러분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df라는 애한테 넣을 거고요. 데이터.frame으로 만들어줄 거고 얘도 이제 성별을 넣어볼게요. 아까는 성별을 뭐 메일, 피메일 이렇게 넣었던 거와 반대로 얘는 숫자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1, 2, 1 여기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9, 그 다음에 2, 1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점수도 넣을 건데요. 점수도 이상한 거 하나 넣을게요. 50점?
40점, 30점, 40점, 20점, 165점 이렇게 갑자기 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갑자기 막 165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를 뭐 적을 때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가져올 때 잘못 가져왔다든지 뭐 이런 일부러 이상치 9랑 165가 포함된 데이터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 뭐 바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콘솔창, 환경창 정리하고 만들게요. 네, 만들어 봅시다. 그 DF를 출력을 하니까 이런 애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딱 봐도 아까 전에 결측티 있었을 때는 NA 진짜 이상한 값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요 조금 하나하나 뜯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죠? 바로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값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데이터의 양이 엄청 많을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뭐 이득점 NA 이런 걸 쓸 수는 없어요. 값이 다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빈도표로 한번 알아볼게요. 빈도표. 지금이야 행이 6개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9가 하나 있네, 165가 하나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막 행이 막 10만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빈도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빈도표 보는 함수는 테이블이고요. 여기 안에서 DF의 젠더 칼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칼럼 이렇게. DF의 젠더 칼럼에 나와 있는 값들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그 빈도를 알려줘. 이게 테이블이에요.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1번이라는 값은 3번 나왔어. 진짜 3번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2번이라는 값은 2번 나왔어. 진짜로 2번 나왔죠. 근데 뜬금없이 9라는 값이 한 번 나왔네. 그래서 이 테이블 표를 보고 우리가 이상한데? 이상치가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값을 전부 다 볼 수 없으니까 빈도표로 먼저 보는 거죠. 어떤 값이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상치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데이터를 다운 받았을 때 이미 나와 있겠죠. 뭐 남자는 1로 표기하겠음, 여자는 2로 표기하겠음 이런 설명 가이드 같은 게 나옵니다. 모든 데이터에는 그걸 코드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코드북에 분명히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한다고 했는데 막 뜬금없이 9라는 데가 나왔네. 그럼 얘 이상하다, 이상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는 사람이 판단해야겠죠. 9는 이상치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스코어 칼럼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DF의 스코어 칼럼 이렇게 했더니 20점이 한 번 나왔다, 30점 한 번 나오고 40점 두 번 나오고 40점 두 번 들어간 거 맞죠? 50점 한 번 나왔는데 뜬금없이 165점이라는 게 한 번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코드북에 적혀 있겠죠? 점수의 범위는 뭐 0점부터 100점까지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65점이 나왔어? 아니 저것도 이상치네. 이렇게. 빈도표를 보니까 이상한 애가 하나 나와 있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빈도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르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값이 있는 거죠. 성별이 9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점수가 165일 수가 없는데 완전 이상하게 나왔네. 그쵸? 그러면 이제 얘네를 정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치도 왜 정제를 해줘야 되냐? 분석 결과를 왜곡하니까요. 만약에 저 상태로 뭐 점수의 평균 같은 걸 구한다고 했을 때 165라는 너무너무 큰 값이 나와버려서 평균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럼 너무 이제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정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정제 과정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값을, 그러니까 이상한 값을 제대로 된 값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바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장 그냥 많이 쓰이는 간단한 방법은 저희가 쓸 방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치를 일단 뭘로 표현한다? 일단 NA로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쟤네를 골라내기가 쉽거든요. 지금이야 이상한 값이 9, 165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나왔는데요. 나중에는 이상한 값이 뭐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16도 있고 64도 있고 그럼 그런 애들을 전부 다 골라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를 일단 다 결측치로 바꿔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네. 결측치로 처리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에 여러분 결측치를 평균값으로 대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if else 함수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어떤 애를 값을 얘가 n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맞으면 이걸로 바꿀게 아니면 이걸로 바꿀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상치가 9랑 165라는 건 우리가 판단을 했잖아요. 컴퓨터가 보여준 결과를 보고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그럼 9인에는 나 NA로 바꿀래. 165인에도 NA로 바꿀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젠더에서 값을 막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탈캉탈캉 지나가면서 값을 전부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값이 9인에는 뭘로 변환하겠다? NA로 변환해야지. 아니면은요? 값이 9가 아니면은요? 냅둬야죠. 걔네는 정상적인 값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더 칼럼에서 지금 이렇게 이상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쟤를 수정해야 돼요. DF 칼럼 DF의 젠더 칼럼 전체를 수정해야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뭐 씁니다? 조건문 함수를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else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3개로 나누고 왼쪽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값이 9니 이런 조건을 넣는 거죠. 그리고 값이 만약에 9면은요, 여러분 뭘로 변환한다고요? NA로.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냅둘 거라고요, 이렇게. 헷갈리면 먼저 이렇게 한국어로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이 9니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금 젠더 칼럼의 값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9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조건문을 어떻게 잡는다? 여기가 그러니까 DF 젠더가 뭐냐고? 9냐고 이렇게 요거죠. DF 젠더가 9니 이렇게 9면은 이상치니까 NA로 바꿀게. 또 아니면은요 여러분 아니면 냅둘게는 어떻게 써요? 그냥 자기 자신의 값 그냥 자기 자신 DF 젠더 이거 냅둔다고 이렇게 그죠? 9면은 NA로 바꿀게 아니면 냅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실행해볼까요? 네, 실행했더니 뭔가가 된 것 같고요.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DF를 보니까 그쵸? 바뀌었죠? 그쵸? 아까 전에 젠더 여기 9였던 부분이 NA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먼저 NA로 바꾸고 저 NA를 나중에 처리를 할 거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골라낼 수 있으니까 이상치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밑에서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스코어에서 값이 165가 이제 이상치라고 아까 봤었죠? 테이블에서 얘는 NA로 변환하고 아니면 냅둘게요. 그냥 그 스코어 자기 자신. 네. 위에서 한 거 그냥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거 빨리 해봐주세요, 여러분. 시간은 30초 뛸게요. 30초. 44초니까 16분까지.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해보시고요. 네, 벌써 30초가 지났군요. 위에 있는 거 여러분 젠더를 스코어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코어.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다? 그러니까 그 칼럼의 값을 하나하나 볼 건데 얘가 165면은 나는 NA로 바꿀 거야. 왜냐고? 이상치니까. 그리고 아니면 냅둘 거야. 그럼 냅두는 값이 뭐예요? 스코어 자기 자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DF 조회해보면 왜 안 바뀌었지? 168이라고 잘못 썼군요. 잠깐만. 165로 다시 바꿔주고 조회해보면 165였던 부분도 이제 NA로 바뀌었네요. 그쵸? 어머 세상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상치를 NA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 하면 되나요? 이제부터는 그냥 결특치 그 정제하기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배웠던. 그쵸? 이제부터 이제 결특치 정제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코어는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평균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스코어는 평균값으로 대체해야지. 그러니까 NA 빼고 나머지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걸 대체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젠더를 뭐라고 바꿀지 그게 문제예요. 평균으로 구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평균? 근데 젠더의 평균을 구하면 여러분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1.5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평균 구해서 1.5 나왔는데 그걸로 1.5로 대체한다? 그럼 그것마저도 이상한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젠더 요런 거는 평균으로 대체하는 게 완전 이상할 것 같고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캐빈값
중앙값도 이상할 것 같고요. 최빈값으로 대체해야지.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스코어를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스코어 평균값으로 대체하기. 아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 먼저 1단계. 스코어의 평균이 뭔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를 구하기. 그리고 이번에는 2단계. 2단계는 뭐다? 그래서 또 그 스코어의 값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너 NA니? 이렇게 물어봐서 NA면은 내가 구한 저 민 스코어로 대체해줘야지. 이렇게. 아니면은 냅둬야지. 네, 이게 단계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봅시다. 먼저 민 스코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여기에 변수에다가 넣을 거고요. 어떤 애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지금 DF 스코어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NA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NA가 껴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NA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NA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NA.RM은 T다. 이런 옵션을 추가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NA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했더니 36이 나왔대요. 그쵸? 저렇게 적은 숫자가 나온다고? 뭐 어쨌든 네, 평균 구했으니까 이제 이걸로 대체해 줄게요. 대체하는 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 NA인지 아닌지 조건을 넣어서 확인하고 NA면 바꿀게. 평균 값으로. 아니면은 냅둘게. 요거 여지껏 어떻게 해왔었다 여러분? if else로 해왔었다. 그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df 여기에 스코어 칼럼을 볼 건데요. 조건을 걸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서요. 만약에 저 스코어 칼럼의 값이 NA면은요, 결측치면은요, 저는 제가 구한 저 민 스코어로 대체하겠어요. 아니면은 냅둘 거예요. 냅두는 게 뭐예요? 그 스코어의 값이요. 이렇게. 요거겠죠, 요거. 그쵸? 요거죠, 요거. 그래서 잘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6번인 사람의 스코어가 NA인데요. 요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DF를 조회해보니까 오! 평균값인 36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네,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점수는 평균값으로 대체를 했고요. 이제 젠더를 바꿔볼게요. 젠더는요, 여러분 평균으로 대체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구성값으로 대체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젠더는 1 또는 2여야 되니까요. 그쵸?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해링값을 구하는 내장 함수가 예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쁜 게 없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구글에다가 그냥 채빈값 구하기 하면은 나오는 코드가 한 줄이 쫙 있거든요. 그냥 복붙해가지고 쓰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조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GF 테이블의 젠더 칼럼의 빈도표를 한번 볼게요. 빈도표. 그러면 빈도표는 어떻게 나온다? 제가 is.na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빈도표를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값만 알려줘요. NA인지 아닌지 알려주려면 is.na 이런 함수를 추가했잖아요. 근데 그냥 물어봤을 때는 있는 값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이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더라. 그리고 2는 2번 나왔더라. 이런 값은 안 알려줍니다. 이건 안 알려줘요. 그냥 테이블 함수를 썼을 때는요. 봤더니 여러분 1이 제일 많이 나왔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뭐다?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횟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횟수? 일단 뭐일 것 같나요? 맥스일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빈도표 값을 여기 맥스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빈도표, 그러니까 3번 나왔다, 2번 나왔다, 이렇게 몇 번 나왔는지 표현한 것 중에서 그래서 몇 번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건지, 그럼 3번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거다,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래서 몇 번 나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몇 번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이 3번 나온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애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걔는 3번이나 나왔대. 이게 중요하진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3이 아니라 얘를 알고 싶어요. 얘. 1. 그래서 저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조금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아예 정답 코드를 가져올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거거든요. 요거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맥스 테이블 df 젠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값이 뭐가 나왔다? 3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빈도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애는 몇 번이나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쟤를 위치 뒤에 점으로 적는 순간 얘가 뭐냐면 뭐랄까 몇 번째에 있는 애가 제일 많이 나왔니? 그러니까 걔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벡터가 여러분 이 벡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한 줄로 나타내면 1, 2, 1, 2,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애의 뭐 제일 앞에라고 할까요? 얘의 위치. 얘가 첫 번째다.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얘가 첫 번째인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얘는 세 번째고 얘는 다섯 번째인데. 번째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전 얘를 알고 싶단 말이죠. 얘. 그래서 그 첫 번째에 있는 애의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이 값의 이름, 이 값이 뭔지를 알려면은 네임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하나하나 막 이해하려고 하면서 선생님 네임즈를 왜 쓰나요? 위치를 왜 쓰나요? 맥스를 왜 쓰나요? 를 한 번 이해하려고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쓴대요. 채빈값은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번 이해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막 앞으로 쓸 때마다 그거 어떻게 썼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임즈라는 거 왜 썼더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구글에다가 R 채빈값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나오는 거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테이블 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애를 한 다음에 얘가 그래서 값이 뭐였는지 그 값을 추적하는 거예요. 값을. 그런데 names 맨 마지막에 실행된 함수가 names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문자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names로 물어봤을 땐 항상 그래요. 요런 식으로 된 것처럼. 봤더니 1이라는 애가 3번이나 나왔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1이랑 1을 숫자로 썼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지금 문자 아니고 숫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꾸고 싶어.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문자열로 반환해줬는데 얘를 숫자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형식 변환할 때 배웠던 건데요. as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as 뭐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s numeric, as double, as integer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as numeric, numeric이 그냥 인티저랑 더블 합친 거라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큰 범위로 할게요. 큰 범위 안에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와, 이렇게. 그럼 이제 제대로 예쁘게 1 하고 숫자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문자열로 나왔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이제 드디어 채빈값을 구한 거예요. 드디어 채빈값을 구했다. 채빈값은 뭐다? 1이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얘를 여러분 변수에 하나 넣어줄게요. 어떤 변수 하지? 그냥 뭐 아무거나 할게요. x에다가 넣어줄까요? 이렇게. 네. x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이제 x는 뭐다? 이제 성별을 이렇게 짜라락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성별이 1이었구나.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채빈값을 1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한다? 내가 젠더 칼럼을 돌면서 값을 비교할 건데 젠더 칼럼의 값이 뭐면 NA면 대체할 거야. X로 대체할 거야. 그죠? 그래서 값을 하나하나 돌면서 비교해본 다음에 너 NA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NA면 X로 대체하고 아니면은 냅두고 이거 하는 거죠. 아까 전에 했었던 뭐다? if else 사용해서 이렇게 칼럼 전체 수정해 주는 거다. 그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어요? 이거. 해보세요. 네, 하셨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df표에 젠더 칼럼을 돌면서 난 이거 수정할 거야. 어떻게? 먼저 조건을 걸고 이걸 확인할 거야. 어떻게? 저 값이 결특치인지 아닌지 볼게. 만약에 젠더 칼럼을 봤는데 걔가 결특치면은 나는 내가 아까 전에 구한 채빈값 x로 대체할 거야. 그럼 결특치가 아니면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값이니까 냅둬야지. 요렇게. 요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코드는요. 맞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실행하고, 과연 잘 됐나 한번 볼까요? DF를. 오, 잘 실행이 됐네. 아까 전에 몇 번째였더라? NA 값이 4번이었거든요. 4번인 사람이 그냥 남자. 아이,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 대충 그냥 남자로 해. 남자가 제일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상치를 결측치로 바꾸는 건 왜 하는 거였었죠? 이상치의 값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9가 이상치였지만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그럼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숫자로 바꿔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걔네를 통일해서 결측치 NA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 NA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한꺼번에 NA냐 아니냐 이걸로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어떤 값으로 대체할지는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되는데, 최빈 값으로 대체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최빈 값이 아니라 반대로 더 적게 나오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쵸? 만약에 막 남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자가 조금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여자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상치를 정제하는 것도 해봤고요. 네. 일단 이거 제가 나중에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원래 풀려고 했었던 문제 중에 결측치 정제하는 거랑 이상치 정제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숙제로 드릴 건데 숙제로 내기 전에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이렇게. 네, 숙제는 3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숙제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조금 한번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명만. 디플라이어 연습하면 넘길 거고, 결측치 정제하기 숙제 한번 볼까요? 쉬워요. 이거는 한 5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내장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결측치 몇 개 있는지, 그리고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대체하겠다. 이런 거 문제는 그냥 풀면 되는데, 이 이상치 정제하기 문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이상치 정제하기 연습 문제 켜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래 내장된 이 MT카라는 데이터 세트로 할 건데요. 얘는요, 여러분,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는 판단하는 게 조금 쉬웠어요. 왜냐면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기로 했는데 9가 나왔네? 그럼 무조건 제가 이상치. 그리고 점수는 100점이 만점인데 165점이 나왔네? 그럼 무조건 제가 이상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MT카에서 WT라는 자료가 뭐랄까? 어떤 애가 이상치인지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그래서 얘만 데려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복붙해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설명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걸 다시. 자, 일단 여기 청소하고. 지금 어려운 과정이 뭐라고요? 어떤 애가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 이게 극단적으로 큰지 작은지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MT과 데려오고 어떤 애인지 설명 보고 싶으면 물음표 하고 하면은 여기 헬프창에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 중에서 WT라는 애는 무게? 자동차의 무게를 말하는 건가? 아무튼 MT카는 요런 애인데요. 자동차의 무게일까?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대충 WT 뭐 웨이트 뭐 이런 애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상치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숫자를 보세요. WT가 뭐인지도 잘 와닿지가 않는데 누가 유독 큰 건지 누가 유독 작은 건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해봤던 데이터에 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게 뭐지? 잘못 들어갔네. 네. 박스 플롯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박스 플롯은 나중에도 배울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상자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상자 그림. 근데 이 상자 그림 이거 한번 키워서 볼게요. 우측 하단에도 제대로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서 줌 누르면은 아예 이렇게 새 창으로 나와요. 새 창으로. 그럼 이 중에서 얘네가 이상치예요.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상치라고 뱉어준 거예요. 이게 이상치입니다. 이상치가 딱 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두 개가 너무 큰데 값이 요런 애들이 이상치. 그럼 이제 얘를 조금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 자료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디 있지? 네.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 R 상자 그림 해석이라는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각각의 뭐 이게 뭔지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스커가 이제 요런 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박스 내부의 가로선 요게 이제 그 중앙값을 뜻한데 중앙값을. 그 다음에 뭐 로어 위스커 이게 여기인 것 같고 여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최대값이랑은 조금 달라요. 계산을 어느 정도 해서 최소 최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값에다가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이라는 걸 뭐 계산을 한 다음에 걔를 최소값으로 정하겠다. 그리고 진짜로 데이터를 쫙 다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이거랑은 조금 다른 최대 최소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상자 그림이 보기 어려우시면 어떤 걸 봐도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때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정조분포 그래프. 그거랑 비교해서 보셔도 되거든요. 상자 그림, 정조분포, 뭐 비교하기 이런 거 누르면 많이 나오는데 요런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도 여러분 정규분포에서 뭐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 양쪽의 값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는 그런 어떤 계산식이 있단 말이죠. 그 상자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일단 정해놓고 여기 양쪽 끝에 있는 거는 이상치로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이 3분위 수에다가 1.5 곱하기 IQ 한 다음에 더해준 거를 최대값으로 정해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박스 플롯에서 정한 최소 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찐 최소 최대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RS튜디오로 돌아와서 보시면 네, 일단 제가 지금 이 WT 칼럼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쟤를 썸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썸머리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이거 기술 통계랑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최소값은요, 진짜 최소값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진짜 최대값, 모든 값들 중에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미디언이 중앙값, 얘가 4분의 1 지점, 얘가 4분의 3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스 플롯에다가 뒤에다가 스탯이라는 걸 찍어주면은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최소값, 4분의 1 값, 중앙값, 4분의 3 값, 최대값 나오는데 지금 이 두 개의 값이 어떤가요? 썸머리로 했을 때랑 박스 플롯 그리고 나서 스탯을 찍었을 때랑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값은 똑같아요. 최소값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최대값이 다릅니다. 최대값. 왜냐면 썸머리에 나온 거는 진짜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 박스 그림에서 나온 최대값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3분위에서 뭐 더하기 1.5 곱하기 뭐 어떤 애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통계적인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 5.25가 여기에요. 여기 위에 선 정리 5.25. 근데 진짜 최대값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나온 값 중에는 5.424 막 이런 조금 오버한 애들도 있단 말이죠. 요런 애들이 이제 이상치로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이상치인지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박스 플롯 그림을 그렸다? 그럼 이상치인 애들 여기 뭐 위에 점 몇 개인지 밑에 점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중앙값은 똑같은데 4분의 1 지점이랑 4분의 3 지점도 여기 조금 다릅니다. 썸머리로 했을 때랑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5.25가 최대값인데 5.25를 넘는 값들이 좀 있구나. 누구냐면 뭐 여기 얘네들. 이게 근데 두 개로 나오잖아요. 근데 5.25는 정확히 최대값인데 왜 이상치로 판단하는지 그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아니지 미쳤나봐. 밑에 있구나. 얘네 두 개가 뭐다? 여기 있는 이 이상치들이. 나머지는 다 5.25보다 작거든요. 땡. 그래서 아무튼 이걸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상치 정제하기는 이제 문제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같이 여기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숙제로는 세 문제를 풀어오면 됩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6분이 남아버렸네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지? 저희가 이제 그래프 만들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진도가 늦진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당연히 제가 숙제로 내드린 세 문제,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리고 그래프 만들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플롯2를 아주 조금만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제 디지플롯2 사용해가지고 그래프 만들기 하는 거 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디플라이 R도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배운 거를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여러분.
수학 같은 거 배울 때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지 이러면서 배웠다가 갑자기 그런 거 다 활용해서 뭐 어떤 문제 풀으라 그러면 어려운 것처럼 여기서도 어려울 거예요. 활용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배울 거고 이제부터 이제 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데이터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만한 자료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뭘 고를지 모르겠어서 책도 되게 여러 책을 참고할 거고요. 캐글에서도 되게 여러 자료를 참고를 할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데이터 분석은요. 어떤 책에 있었던 한국인의 삶 분석 프로젝트라는 그 데이터 분석을 따라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정보가 짜라라락 엄청 많이, 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열 뽑고 어떤 열 뽑아서 둘의 상관관계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로 분석해서 보는 그래프는 거의 이제 뭐 산점도, 뭐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뭐 이 정도에서 끝날 텐데요. 그런 거 말고도 또 되게 다양한 데이터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쵸? 제가 보여드렸던 R 그래프 갤러리였나?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되게 예쁜 그래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런 거. 아주 다양한 그래프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씩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지도 모양, 아니면 이런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뭐였지? 애니메이션인가? 네, 요런 애들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코드를 짜서 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알려줘요. 어떤 코드를 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요런 것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래프들이 있나 보시면 되고 시간이 16분에 끝내도 되나? 네, 네, 네.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고 강의실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이 정도 나간 거면은 진짜 엄청 많이 배운 거고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은 최대한 직접 실습해보는 거 위주로.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 해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그럼 시간이 17분인데 이때 끝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끝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세 번째 숙제로 드린 거 꼭 풀어 오시고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